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까 가상현실이 우리 감각을, 모든 감각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이제 어떤 영향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이제 햅틱 슈트나 이쪽에 보면 이제 VR 글로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햅틱 슈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상 공간 안에서 어떤 어 뭐 몸을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어떤 타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몸에 신호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옷이에요. 물론 전기 충격이나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옷 안에 이제 많은 모터가 들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진동이 일어나고, 또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타격을 받았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게 이제 느낄 수도 있도록 만든 거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옷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려고 하냐면, 이제 가상현실에서 느끼는 열,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만약에 굉장히 뜨거운 곳에 가면은 이런 옷 안에 있는 어떤 소재가 발열을 일으키면서 몸을 뜨겁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추운 곳에 가면은 그런 소재가 이제 냉각이 되면서 여러분 몸을 또 차갑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갑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가상현실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면 요즘에는 손을 트래킹하기 때문에 어, 그 손을 함으로써 그 다양한 물건을 그냥 직접 만질 수는 있어요. 물론 없는데 만지는 거죠. 하지만 느낌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가상현실 글러브를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제 의료 연구를 할 때 보통 이제 우리는 실제 심장을 잡을 수 없지만, 가상현실의 가상으로 만든 심장, 이제 박동이 막 뛰고 있는 심장을 이 글러브로 장아봤을 때는 글러브의 그 심장 박동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좀 끔찍한 얘기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의 어떤 반응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물을 만졌을 때 느낌, 그리고 그런 이제 실제 그런 사물들이 우리한테 주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장갑이나 이런 햅틱 슈트라든가 또 그 밖에 VR 기어들을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현실은 그러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소프트웨어, 이제 애플리케이션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과 그런 어떤 형태들은 이미 표준화돼 있고, 이 표준 안에서 어떤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거는 다 구현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 만드는 거하고 별로 다를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는 측면이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게임 엔진을 다루거나 이렇게 다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상현실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예전 같으면은 각 가상현실 플랫폼마다 구현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다르고 구현하는 코드가 달랐기 때문에 그 코드를 전부 다 호환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복잡해져서 어, 그 오픈XR 표준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래서 최근에 그 가상현실과 AR 그 증강현실 플랫폼 기업들이 조작성과 애플리케이션 호환 부분만큼은 서로 이제 통일을 하자라고 그래서 이 표준을 이미 인정을 했고, 이 표준대로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이런 표준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은 게임 엔진 뭐 유니티라든가 언리얼이라든가 그 밖에 뭐 크라이텍이라든가 여러 게임 엔진들에서 가상현실을 위한 어차피 빌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단지 아까 이 가상현실을 메타버스로 옮기는 작업
위한 그런 컴퓨팅 플랫폼이 아직은 크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될 거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공간을 여러분들이 가상현실로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대한 이제 약간의 힌트긴 한데요. 힌트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전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상현실을 만드는 건 진짜 물리적인 세계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게임을 만들듯이 코드를 짜거나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그 세계를 빌드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3D 카메라나 여러 가지 캡처 장비를 이용해서 현실의 장면을 이제 어떤 비디오 형태로 캡처를 해서 남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 이제 이거는 메타버스하고의 거리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을 돌아다니거나 하도록 만들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복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특정 공간을 아예 특정 공간의 픽셀을 전부 어, 3D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어느 시점에서 보든지 계속 그 공간 자체를 전부 다 3D화 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볼륨메트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 기술론들이 있어서 그 기술론을 쓰겠지만 생각보다는 공간 자체를 복셀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작업을 이제 쉽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뭐 스포츠 경기나 이런 쪽에서 가끔 이거를 이용한 리플레이 장면을 하긴 하는데, 그 리플레이 장면을 하는 거조차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 이제 워낙 컴퓨터 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이제 확실하게 어 지금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컴퓨터 비전을 이용해서 지금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어, 재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잠시 후에 아마 이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이제 하나의 데모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면 VR 헤드셋을 쓰고 어딜 들어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이미 학습된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이 이제 바로 작동을 하면서 이런 사물들을 인식을 하고 사물들의 형태를 바로 캡처를 해서 그 형태를 그대로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기계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실제 공간을 3D로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모델 구축들이 더 늘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지금은 학습 단계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이런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이제 3D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아바타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아바타를 쓰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금과 다른 인종이 될 수도 있고 지금과 다른 유형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형태의 캐릭터, 뭐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여러분 모습대로의 여러분과 비슷한 유형의 모습을 가진 사람하고 같은 세계에 살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메타휴먼, 지금은 이제 버추얼 휴먼, 메타휴먼이나 버추얼 휴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아바타는 우리가 좀 더 단순화된 캐릭터라면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에서 보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훨씬 정교해지고 훨씬 사람다워지기 때문에 정말 구별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는 거죠. 더군다나 심지어 이제 여러분의 그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얼굴의 근육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실시간으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아니면 가상 공간 안에서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이제는 실제로 대면하는 것 같이 그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멀리 있는 기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저 얼굴 인식과 안구의 움직임 그리고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을 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그걸 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그 하드웨어는 개발이 돼 있고 문제는 그 하드웨어만 개발이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렌더링을 하는 그 컴퓨팅 파워가 얼마나 되느냐에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사실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나 뭐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VR 헤드셋을 보면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야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지금 이런 효과들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독립형 헤드셋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독립형 헤드셋에서 만약에 구현이 안 된다면 앞으로는 더 클라우드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컴퓨팅 자원을 끌어다 쓰는 그런 환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2017년인가 18년쯤에 그 페이스북이 오클러스 커넥트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어, 예절을 보여줬던 건데 지금 뭐 사례는 아니에요. 이거는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초창기에 서비스를 했던 오큘러스 스페이스라는 기능을 가지고 오큘러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직원들이 오큘러스 페이스북이 뭐 미국 내에도 뭐 시애틀에도 있고 뭐 저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직원들이 가상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걸 사례를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 뭐 이렇게 연습을 한번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사례로 이 페이스북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뒤에 아주 중요한 거를 보여주게 되죠. 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은 그 오클러스 커넥트 5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오클러스 퀘스트를 내기 직전에 그 시연했던 영상인데 그 헤드셋을 쓰고 주변을 보니까 어 헤드셋에서 주변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각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고 그다음에 가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이 사람이 보고자 했던 각종 요소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그냥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헤드셋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헤드셋을 이용한 컴퓨터 비전이 결합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헤드셋 안에 있는 컴퓨팅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실제로 무한한 컴퓨팅 환경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옆에 또 새로 가상의 그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건데 지금 이거 이렇게 이 기능이 오큘러스 퀘스트 출시 전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출시된 이후에 새로운 기능을 하나 넣었어요.